이제부터 저희가 준비한 7위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지방선거 체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초반 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줘야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사실상 출마 선언, 이걸로 이제 이런 카드들은 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당내 반발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로 이낙연 전 대표 차출 카드라든지 외부 인사 카드 다 무산됐다. 이재명 뜻도 아니다. 뭐 박주민 의원 얘기까지 있는데 이거 예상보다 좀 더 반발이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차출이었으면 뭐 이렇게 반발이 크지 않았을 텐데 자출이었기 때문에 이 당내 반발이 크게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대선 패배 이후에 이 선거를 패배로 이끈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쇄신을 하기 위해서 인적 쇄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당대표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이 송영길 대표가 내려놓겠다고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러나겠다라는 뜻으로 당원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서울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몸값을 높여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송영길 사심론으로 지금 비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내 반발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주몽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아들 온전은 송파에 한성백지를 세웠고 비류는 미추홀, 그러니까 인천에 비류백지를 세웠다. 송파구로 주소 옮기면서 저런 비유를 했는데 근데 당내 저런 반발이 있는데 민주당 안에 계시니까 복 대변인님은 어떤 쪽이십니까? 송 전 대표가 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면 참 제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당내 그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야기가. 겁니다. 예. 처음에 뭐 자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본인한테는 좀 예의가 아닌 말씀 같고요. 그러니까 타의에 의한 추천이 강요되면서 결국은 대선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피하지 않는 것이 자세이다라고 스스로 정리를 한 것 아닌가 싶고요. 아직까지 100% 출마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당에서 나를 포함해서 차출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더 넓혀주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다면 차출당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제 주소지까지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만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그냥 비워놓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송영길 대표를 뭐 버금가는 이런 후보들이 있다면 저는 송영길 전 대표는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를 대체할 만한 카드가 있다면 송 전 대표가 안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 대변인 그 그렇습니다. 말씀 그런 하시는 거죠? 답답함이 있습니다. 예. 김주일 대표님, 여론조사 회사들 발 빠르고 서울시장 판세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만약 국민의힘에서 현 오세훈 시장이 나온다면 송 전 대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박영선 전 장관 얘기도 다시 하마평에 올라나오는데 글쎄요,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지난번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의 표 차이가 5% 조금 안 됐거든요. 서울시에서. 예, 서울시에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격차를 보면은 10%포인트가 넘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뭐 좀 거칠게 얘기를 하면 죄송한 말인데 송영길, 박영선 이분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서울시의 중요성은 소위 말해서 전체 어떤 선거를 그렸을 때 지방자치 선거에서
어떤 상징성, 바람 이런 것들을 좀 여기에서 일으키면서 전체 당이 이끌어야 되는 건데 민주당의 지금 저분들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물론 여론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지켜봐야 되지만은 그러게요. 새롭지 않다라는 걸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다시 짜야 된다. 그게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뭐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전 나오면서 대표이기도 하고요. 예, 어그러졌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민주당 지도부로서 상당히 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송영길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뭐 꼭 자기가 물러서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울시 말고도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서는요. 국민의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윤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은 김은혜 의원의 차출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렵고 그늘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경기도 곳곳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정부의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 그런 기업들 계속 찾아다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누구보다도 경기도나 서울, 인천 이 수도권에 관심이 많았고요. 제가 경기도하고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경기도지사 후보군에 김은혜 의원도 거론이 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장 당장 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껴안고 자고 싶습니다.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도 수치가 유승민, 김은혜, 심재철, 함진규, 국민의힘 내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의원님, 네. 이거를 유승민 전 의원이 못 믿어서인지 아니면 뭔가 유승민, 김은혜 두 사람을 맞붙게 해서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흥행을 좀 몰이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차출론이 나오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두 가지 다 저는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 만약에 이제 구성이 되면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서울과 경기도 이 선거일 겁니다. 이 두 군데를 사실은 이겨야지만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탈환한다는 것. 또 이번 대선에서 보면 사실 경기도에서는 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 유승민 의원이 이제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아마 윤 당선인이나 좀 윤핵관 입장에서 보면 좀 껄끄러운 면이 솔직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당선된다 했을 때 아무래도 윤 당선인과 좀 각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에 홍준표 의원이 지금 나갔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사실은 차기 대선군들이에요, 다들. 예. 이렇게 되면 이 구도가 되면 윤 당선인이 상당히 흔들릴 수가 있다. 이제 그 판단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경선이 붙어서 흥행을 돼야지만이 관심을 받으니까 이제 김은혜 의원은 차출론이 나오는 것인데 아마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지금 의원 생활 2년밖에 안 했는데 또 경기도사에 나간다는 개인적 부담. 한편으로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이제 문제. 본인이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자면 정말 한편 붙어서 이제 당선이 되는 그런 것들을 꿈꿔야 될 텐데 뭐 그런 등등의 고민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얘기까지 최근 판세 얘기까지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얘기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저희가 뽑은 2위를 가볼까요? 2위는 이 주제입니다.